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마침내 고유한 나를 만나다라는 책입니다. 김석지음 21세기 북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자아 리셋으로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도록 많은 도움을 주는 책입니다. 내 안의 나를 만나고 내 안의 욕망을 발견하고 내 안의 불안을 마주하고 타자와 좋은 관계를 맺어 위태로운 삶 속에서도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책인데요. 그 중에서 불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검은 그림자가 있습니다. 인간 고유의 정서, 불안은요, 인간이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흔한 정서이자 부정적, 긍정적 상황 모두에서 일어날 수 있는 심리 상태입니다. 예컨대 공부를 게을리한 학생이 시험을 목전에 두거나 사업하는 사람이 여러 이유로 거래 약속을 지키지 못해 파산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을 가질 때 느끼는 것이 불안입니다. 이런 불안은 두려움과 초조함을 동반합니다. 하지만 긍정적 상황, 예컨대 미지의 곳으로 오래 계획하던 여행을 가거나 소개팅으로 누군가를 만나면서 호기심 어린 기대를 할 때, 또는 뭔가 큰 기대가 기대될 때 느끼는 그런 감정도 불안입니다. 이때의 불안은 설렘과 막연한 불길함을 동반합니다. 불안은 인류에게 가장 친숙한 감정이자 가장 만연한 정서적 경험이지만, 그것이 불안이라는 명칭으로 명명되면서 본격적으로 연구된 것은 19세기에 들어와서부터입니다. 이전에는 여러 형태의 공포, 두려움, 번민, 죄의식 등의 복합적 감정으로 막연하게 불안을 설명했지만, 오늘날은 정신의학, 정신분석학, 철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이루어지면서 점점 그 양상과 설명도 구체적입니다. 이 불안은 누구에게든 나타날 수 있습니다. 불안 장애라고 명명할 정도의 심각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사람들은 불안이라는 정서를 가장 많이 느낄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 내 삶에 대한 불안, 주변 사람에 대한 불안,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불안. 이 불안 장애는 현재 상황이 불투명한 데에서 느끼는 불확실함,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현재 내 삶의 조건이 위태롭다는 신호의 여러 의미가 증층화된 복합적 상태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심약한 사람이나 병리적 체질이 아니어도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느낄 수 있는 게 불안입니다. 가장 쉽게 우리를 엄습하는 게 불안이고, 현대 사회에서 그 증상은 더욱더 다양해집니다. 이렇게 불안은 우리 삶에 가장 가까이 있지만 가장 두려워하고 부정하고 싶어 하는 정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무조건 불안을 부정하고 치료의 대상처럼 생각하기보다는 그것과 함께 살면서 내 삶의 무늬를 만들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윈스턴 처칠은 생전의 우울증을 앓았는데요. 그는 평생 그림자처럼 자신을 쫓아다닌 이 지독한 우울증을 블랙독이라 부르면서 함께 살았다고 합니다. 그 결과 그는 평생 많은 글도 쓰고 수상으로 공적인 업무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불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칠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불안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블랙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떨쳐버릴 수 없다면 함께 살아갈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프랑스 속담 중에 해가 막 지기 시작해 어둑어둑해지는
황혼을 뜻하는 개와 늑대의 시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완전히 어둡지도 완전히 밝지도 않은 푸르스름한 빛 속에서 저 멀리서 다가오는 동물이 반려동물인 개인지 나의 적인 늑대인지 구분할 수 없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불확실한 상황들이 주는 불편함과 안절부절 상태가 바로 불안입니다. 사실 이런 불편함을 견뎌내면서 삶의 리듬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잘 참아내지 못합니다. 불안 시대라는 말에는 이런 과잉된 불안이 우리를 지배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불안을 잘못 이해하고 불안에 대해 잘 대응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도 깔려 있습니다. 불확실함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삶과 깊이 연관되어 있는 것인데 갈수록 우리는 불확실함 자체를 참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대해 즉각적으로 답이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던진 질문에 답이 오지 않으면 참지 못하고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불안이라기보다는 조급함이자 초조함이며 이와 연관된 여러 가지 정서적 효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이 불안 시대인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는 불안의 성격을 조금 더 명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불안은 크게 현실 불안과 신경증적 불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현실 불안은 외부에서 오는 위험에 대한 두려움이며 불안의 정도는 실제 위험의 정도에 비례합니다. 현실 불안은 말 그대로 불안의 원인이나 대상이 명확한 경우입니다. 과거에는 현실 불안처럼 그 대상이 명확했습니다. 예를 들어 천재지변처럼 자연 환경이 주는 공포감이 그런 경우입니다. 위험의 대상이 명확하고 그에 대응할 수 있다고 믿으면 현실 불안은 상당 부분 잠재울 수 있습니다. 팬데믹이 주는 고통과 두려움도 일종의 현실 불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젠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과 실제 과학적 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신경증적 불안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신경증적 불안은 원인도 불명확하고 그 대상이 특정되지도 않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다기보다는 원인 자체가 밝혀지지 않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현대 사회의 여러 변화와 환경이 복합적으로 불안의 원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신경증적 불안이 점점 더 만성화되고 점점 더 치명적으로 변화합니다. 그럼으로써 불안 장애의 일종인 강박장애나 강박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런 현상이 청소년들에게서 점점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심지어는 초등학생들도 불안 장애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아이들의 불안 장애는 꾀병이나 의지가 약한 것으로 치부되기 쉬운데 아이들이 어떤 상황에 대처하지 못할 때 보일 수 있는 가장 전형적인 반응이 바로 불안 장애입니다. 불안 장애를 보인다는 것은 무언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안 장애를 정신적 문제의 지표로 이해해야지 이것 자체를 최종적인 증상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래저래 불안은 증가하기 마련입니다. 그것을 없애기보다 잘 이해하면서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키르케고르는 인간이기 때문에 불안을 느낀다고 통찰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길을 가고 있는데 두 갈래 길에 마주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저쪽 길로 가면 다른 곳이 나와요. 그러니 이쪽 길로 가세요라고 알려준다면 길을 찾아가기가 훨씬 쉬울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길에 대해 이야기해 주지 않고 오롯이 나 혼자 한 길을 선택해야 한다면 그 순간 저쪽 길이 맞는 거 아닐까? 이쪽 길로 가다가 혹시 나쁜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한 생각들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저쪽 길을 선택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길을 선택했다고 해서 불안이 안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선택 앞에서 느끼는 불안은 인간의 숙명이자 존재 가능성입니다. 인간은 육체를 지닌 존재인 동시에 영혼을 지닌 존재입니다. 자신의 미래에 대해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은 곧 인간이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인간이 천사 같지 않다는 것은 곧 죽음을 직면한 존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죽음이 두려움을 주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인간의 삶이 유한하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죽도록 일만 하며 살다가 어느 날 문득 이렇게 일만 하고 살다가 생이 끝나는 거 아닌가? 죽으면 다 끝인데 하는 허무한 생각이 드는 순간 우리는 삶에 대해 고민하게 됩니다. 인간의 삶이 무한하다면 우리는 그런 고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인간은 매 순간 할까 말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며 여러 가능성들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이 불안을 낳습니다. 때로는 이것이 인간의 약점이 되기도 하지만 이런 가능성들이 있기에 인간은 무한한 창조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무한을 존경하고 신에 대한 깊은 사랑을 갖습니다. 인간 자체가 신적인 존재라면 아마 신에 대해 그렇게 큰 사랑을 느끼지는 않을 것입니다. 정신분석가 락항은 불안과 욕망을 연결시키면서 새로운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욕망은 순수한 결여 속에서 작동합니다. 결여가 꽉 차 있다면 욕망이 작동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꽉 채워진 조건에서 느끼는 것이 불안입니다. 불안이 발생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빈 공간이 필요하다는 신호이고 이 빈 공간에 욕망이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는 어떤 부분이 결핍으로 느껴지면서 나의 고유한 결여가 작동해야 하는데 무언가가 꽉 차 있으면 나는 나의 욕망을 제대로 작동시킬 수 없습니다. 결여가 있어야 하는데 이 결여 자체가 결여되어 있는 것이 불안입니다. 그런데 현대 소비 사회는 이 결여를 자꾸 못 견디게 만들면서 이것을 채우라고 부추깁니다. 그렇다 보니 잠시의 단절적 순간, 불확실한 순간, 그리고 잠시 정지된 순간을 우리는 잘 참아내지 못합니다. 단적인 예로 아이들에게서 휴대전화를 빼앗는 순간 아이들은 극도로 불안해합니다. 기계적으로 휴대전화를 보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맞닥뜨리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단편적인 순간이지만 인간의 조건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이때 불안은 매우 유용한 지표가 됩니다. 불안은 그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우리 안의 욕망을 끌어내고 욕망이 작동해야 한다는 일종의 신호로서 존재합니다. 살아가면서 수시로 맞닥뜨리는 이 불안을 어떻게 이해해야 좋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불안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면서
그것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불안과 더불어 산다는 것은 불안이 제거의 대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대체로 불안은 식욕이 떨어지거나 잠을 못 자고 어떤 생각이 나를 지배하거나 초조해지는 증상을 동반합니다. 그런데 불안을 이렇게 정신장애나 이상심리 등의 질병처럼 바라보면 긍정성을 살릴 수 없습니다. 불안은 현재 상황의 징표이지 질병이 아닙니다. 우리 몸에 상처가 났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처는 병이기도 하지만 우리 몸이 면역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부의 안 좋은 것들을 물리치는 과정에서 생기기도 합니다. 이때 상처 자체를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하면 오히려 더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불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안은 우리에게 고통도 주지만 그것을 어느 정도 감내할 때 자유의 가능성이라는 선물도 줍니다. 이 고통이 두려워 자유를 얻지 않는다는 것은 마치 백신 주사가 무서워 바이러스에 고스란히 노출되는 것과 같습니다. 잠깐 고통을 이겨내면 안전해질 수 있는데 그 고통이 싫어서 자유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불안의 조건이 두려운 이유는 그 두려움의 원인이 모호하고 불확실하며 나 혼자 온전히 느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의 실존성, 즉 자신의 운명을 자신이 결정해야 하는 특성과 아주 많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결국 인간은 이런 모호하고 불확실한 상황을 견뎌낼 수 있어야 하며 이것이 곧 불안과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불안을 삶 속에서 친구처럼 그리고 좋은 지표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불안이 나와 나의 관계에서 중요한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불안은 늘 있는 것인데 이를 부정하고 벗어나려 한다면 나에게 주어진 소중한 실존과 자유의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불안은 내가 나와 맺는 관계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사회로 대변되는 여러 가지 타자적인 것, 공동체적인 것, 사회적인 것이 자리 잡고 있는 모든 곳에 깃듭니다. 불안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기도 하지만 삶을 되돌아보고 나와 나의 관계를 일깨우는 일종의 신호로 작용하는 이중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불안을 잘 이해할 때 우리는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는 내 삶과 미래가 걱정된다면 또 주변 사람과의 관계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면 나조차 나를 모르는 것 같아서 혼란스럽다면 이 책 마침내 고요한 나를 만나다를 꼭 한번 읽어보시고 편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